오늘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특집 인터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단계적 일상회복의 취지, 내용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또 이어서 전문가와 연결해 방역과 또 백신 관련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실 김덕수 정무기획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 비서관님, 이 국무총리 김부겸 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일상회복 관련해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여러 차례 발표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어떤 점을 일상회복에 대해서 김 국무총리가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지요? 지금 가장 강조하는 거는 네네. 민생과 일상회복의 균형입니다. 아,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네. 이 방역도 현재 뭐 오늘 당장에서도 집단 감염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방역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네. 방역과 일상회복이 균형을 갖추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균형을 갖춰 나가는 것이 분명히 또 중요한 또 기준이 될 수 있을 테고요. 그동안 김부겸 국무총리 또 총리실에서 K 방역을 진두지휘해 왔는데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첫날입니다. 단계적 네. 일상회복을 시작한 첫날인데 네. 오늘 현재의 모습 자체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네. 저희가 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백신 접종이 이른해 늦네 하는 네.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네.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 아하. 완료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0시 현재 1차 접종이 4,114만 명, 80.1%입니다. 네. 그리고 18세 이상 기준으로 하면 92.2%가 접종을 와. 했습니다. 그리고 2차까지 완료한 접종 완료가 3,868만 명, 75.3%. 역시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87.6%에 달합니다. 와.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쾌거 말 그대로. 외국과 비교를 하더라도 높은 백신 접종률인데 네. 김 비서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총리실 내부에서는 고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11월 달에 가도 될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기다렸다가 12월이나 내년 초에 가야 될지 이렇게 11월 1일로 결정한 배경이 있습니까? 11월 1일로 결정한 배경이라고 표현하기 좀 무리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백신 접종률이 충분한 수준, 당초 계획했던 70%도 조기에 달성했고, 네. 또 일단 뭐 치명률이나 중증화율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아졌다. 네. 그리고 우리의 의료 역량이 충분하다. 그런 종합적인 판단하에 일상회복을 결정을 했고 그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11월 1일을 기점으로 한 게 아니고. 네. 네네. 관리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대략 11월 초부터는 가능할 것이다. 네. 그런 판단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걱정이 되는 건 비서관님. 갑자기 또 환자가 한 2, 3천 명 늘어나면 어떡할까? 물론 아직 그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거 큰일 났네. 한 3천 명 정도 늘어나면 그러면 일상적 회복 조치를 그러면 중단해야 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네. 정부에서 만반의 대책, 만일의 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하. 현재 여전히 오늘도 1,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났고요. 네. 또 접종률이 높다고 하지만 네. 여전히 성인 500만 명 이상이 미접종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날이 추워지면 네.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더 확산될지 네. 알 수 없는 거고요. 뭐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네.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거나 네네.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부를 믿어주시고 네. 현재 상황에서 믿어주시고 방역과 일상 회복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비서관님 그럼 혹시라도 확진자 수가 너무 늘어난다. 또 중증 환자도 늘어난다. 네. 그러면 이 일상 회복 조치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이제 이 3단계에 걸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될 텐데 뭐 추진 방향이나 조금 더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좀 아직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어디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일상 회복, 단계적 일상 회복에
방향, 전략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더 나은 내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시민들, 국민들 모두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네. 방역으로 일상 회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일상 회복의 방향 전략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네네. 첫째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아하. 오늘부터 4주를 운영하고 2주를 평가하는 네. 일정으로 해서 생업시설부터 대규모 행사 그리고 사적 모임 제한까지 네.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거고요. 두 번째는 포용적 회복입니다. 이 일상 회복 과정에서 소외받거나 네. 이 뒤처지지 않도록 어느 국민도 그런 관점에서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을 추진해 나갈 거고요. 네.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네. 일상 회복 방안에 반영하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내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해 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네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수님. 그런데 지금 이제 4주 후에 2주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청취자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제 6주간 1단계가 일단 시행되고 그다음 2단계도 6주로 알고 있는데 네. 성과가 괜찮으면 뭐 네. 큰 문제가 없으면 6주 간격이죠. 4주를 하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 4주간의 운영된 실적을 전문가들이 평가합니다. 네. 그 상태에서. 그 상태니까 6주간 유지가 되는 건데 뒤에 2주는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네. 전문가들이. 그래서 일상회복 지원의 의견도 듣고 중대본에서 결정해서 다음 네네.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그 전문가 간담회를 할 때 김부겸 총리와 함께 아니 뭐 3단계까지 단계로 가느냐 2단계로 이렇게 조치를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특히 의료진들은 오히려 더 보수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6주 간격, 4주 운영, 2주 평가, 그리고 3단계 네.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인데 네. 이 사적인 모임의 숫자가 완전히 해제되는 건 언제쯤이라고 봐야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단계고요. 네. 시기로는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12월 중순, 13일쯤이 2단계로 전환할 거고요. 1월 중순쯤, 1월 중하순쯤에는 3단계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모임 인원수 제한을 안 받는 건 3단계 때다.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고위험 시설의 경우에 가령 뭐 콜라텍이나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그러니까 백신 검사를 했을 때 음성으로 확인되는 사람만이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접종을 안 했거나 양성이 나오는 사람은 아예 유흥업소는 갈 수가 없는 거네요.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자, 이런 사람들은 미수관님 말씀대로 가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제한 시간을 12시까지로 밤 12시까지로 제한한 이유는 있습니까? 방역 관점에서 네. 제한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아하. 말씀드렸지만 뭐 바로 일상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단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에 네. 뭐 유흥시설이나 노래 연습장, 목욕탕 이런 데는 실제로 상대적으로 그 집단 발병도 많이 확진도 많이 되고 해서 네. 위험도가 높습니다. 아하. 다 풀어버리면 어디에서 이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네네. 그런데 또 이런 유흥업소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껏 손님들이 좀 흥이 나는 시간이 밤 12시가 넘어선 시간인데 어떻게 또 영업을 하느냐. 이 영업 피해는 어디다가 호소하느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거든요. 우리 공동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네. 우리 모두가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어쩔 네. 수 없는 길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길. 아하. 당부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유흥업소도 3단계 가면은 평가를 거쳐서 다 해제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시간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예. 비서관님, 헬로윈 데이 때 이태원은 불야성이었다. 자, 일상회복 단계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면 더 모이는 숫자가 늘어날 텐데 이 점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저희 당국에서도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확진자로 이어지고 우리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 이런 평가를 받지 네. 않으려면 네. 잘 관리된 행사였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많은 부분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네. 적발되고 했던 게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끝으로 김 비서관님, 내부적으로 상당히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일상 회복의 이 조치의 성공을 위해서 좀 이것만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이것만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네. 지금까지 해주신 만큼 협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아니었다면 네. 방역도 어려웠을 거고 네. 오늘부터 일상 회복 결정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정상적인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가는 것도 국민의 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힘드시더라도 조금 참아주시고 네. 배려해 주시고 정부를 믿어주시고 네. 그러면은 조만간 우리의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결국 일상 회복도 바로 우리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일상 회복 조치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국무총리실 김덕수 비서관님과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